자, 2교시 수업 들어갑니다. 앞 시간에 별성자하고 함께문자를 설명했는데요.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정편 1장에 해당된 신편한 자를 다 끝냈네요. 자, 보고 나서 교재 4페이지인데요. 보면은 1장에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 풀이를 한번 읽어보죠. 작게서 말씀하셨다.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됨이 비유하면 북신 북극성이라고 하죠. 북극성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으면 많은 별들이 함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했네요. 자, 원문을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것도 도식화 시킬 것만큼 뭐 크게 문장이 길지는 않아서요. 도식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공자가 제자들한테 말했다고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글의 편명이 이정편 아니에요? 이정편? 위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본문풀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정사정 이렇게 얘기하죠. 정사정. 그 정사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정사를 다시 한자로 쓰면은 내내 그 글자에다가 일사자를 써야겠죠. 근데 이걸 풀이를 해보면 뭐이냐 이게 정자가 오늘날 정사라고 풀려있지만 본래의 뜻은 나라 다스리다에 나라 다스리다. 결국 정상은 나라 다스리는 일이에요. 지금 나라 다스리는 일. 다스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우리가 정사정자를 별도로 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글자가 발을정자하고 등근얼음이 달라고 때 등근얼음이 달라고 하면 다거치는 행위와 관련돼 있잖아요. 다거쳐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교자라든지 다거쳐 기른다고 해서 기를 먹자라든지 다거쳐 본받게 한다고 해서 본받을 효자라든지 자 바깥에 소리가 나서 잠깐 멈췄는데요. 다거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거쳐서 기른다 이게 다거쳐서 본받게 한다 이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거쳐서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다스린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스린다 할 때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집을 다스리는 안행내. 그러면 집가자로 써서 안행내와 관련된 기용일자 쓰는 가정부죠. 가정부 정자 입구 써야 돼요. 우리 가정은 화목해 할 때 쓰이는 뜰정자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쓰지만은 가정부의 가정은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예요. 집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지치로고 수입하고 뭐 수입이라니 지출하고 수입 그렇지 수입이구나 수입 지출 같은 것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 가정경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경제 할 때도 이 글자 써야 돼요. 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조선 후기 때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정, 군정, 황곡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정, 군정, 황곡. 이게 삼정이라고 그래, 삼정. 그래서 삼정인데 이게 탕원오리들에서 문란이 됐잖아요. 그 삼정이 문란. 또는 뭐예요? 가혹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정맹호. 다 이게 뭐예요? 나라 다스린다는 게 지금. 이걸 오늘날 흔히 정사를 갖다가 달리 뭐라고 하지?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치정이라고. 다스릴 때 물을 잘 다스리는 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물이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 공자는 이 치를 뭘로 다스리냐면 덕으로 다스린다고 있어요. 덕치로 해라 이거예요. 위정을 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덕으로 해라 이 덕으로 치를 해라 이거죠.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좀 논하던 게 하면 안 되나? 동감이에요. 특히 제국에 있는 사람. 지금 이 글이 뒤에 가서 보여요. 이 중성 공진이라고 하는데 함께 공자를 썼잖아요. 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덕치를 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되고 검찰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저 이 문장을 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지금 되새겨야 될 문장이에요 지금. 백색이겠죠. 알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안 했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제가 뭐 이런 말까지 이제 강연돼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저 국민이 둘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택한 것뿐이지. 그렇죠. 아니 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하여튼간 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중난 사람. 그나마. 뭐 우리 선생님들 견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번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감이 아니었어 다. 그게 불운한 우리나라 국민이 의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께 공짜를 뒤다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20대 대통령 아니요? 48점 몇 프로인가 하고 47점 몇 프로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하게 대통령이 됐다가 한 대자는 모든 걸 다 어른다는 대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상하게 반통령이야 반통령.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만 꼭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 꼭. 나를 지지해준 사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나라 국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 예. 우리는 논어보구나요. 저 대통령부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논어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제가 한번 힘써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야 저도 김종익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자 위정 이덕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뭐뭐로서 한다 이거예요. 덕으로서 한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비유는 뭐고 같다 이거예요. 같을렸자 그게 이제 북신이다 이거죠. 북신. 네. 북진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가끔 거 있거든요. 북신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별진자가 북극성의 뜻으로 쓰일 때는 신으로 읽어요. 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별진, 떼신하고 이렇게 흔히 하다 보니까 별진, 떼신하다 보니까 북진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자문에 진수열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일단은 진으로 읽어야 돼요. 별진. 별수. 그렇지만은 하늘의 모든 별을 뜻하는 때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일단은 1월 옛날 사람들이 1월 성신이라고 써요. 1월 성신. 네. 해와 달. 옛날에는 해와 달도 하나의 별을 봤으니까 해는 당연히 별이지만 달도 별을 봤으니까 성신이 이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갖다 뜻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때 신우인 것처럼 이건 또 신으로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북극성이 이제 북신이 북극성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사실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고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돌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집에 지구본 갖고 계신 분들 지구본 돌려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때 봄, 여름, 가을이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축 위에 이렇게 자전축 위에 이게 천구가 있을까요? 천구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전축 맞바로 위에 최고 가까운 쪽에 빛나는 별 가운데 하나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이 어떻게 자전축이 변화가 있어도 어떻게 돼? 북극성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다른 별들은 어떻게 북극에서 떨어져 있는 별들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나는데 위치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북극성은 위치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전축 위에 있으니까 자전축 위에 막바로 있으니까 자리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이거 약간씩의 변화있지만 그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 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밝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3등석까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2등성 별이 사실은 이제 북극성을 밤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좌표로 삼기 위해서 찾는다고 치면 어떻게 찾냐면은 그것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북두칠성. 북두칠성,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자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이게 북두칠성 7개 별 가운데 1번 별하고 2번 별, 3, 4, 5, 6, 7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 1번 별, 2번 별에 이게 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떨어져 있는 걸. 요 거리에 1배, 5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북극성을 찾는 방법은 그보다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어려서 있죠. 지금 저는 어려서 여름날 저 와상에서 마당 와상에 누워가지고 옥수수 하나 입에다 물고 이렇게 밤을 누워가지고 밤을 찾아면서 북극성을 자주 찾아봤어요. 뭐 하늘 쳐다보면 뭐 어김없이 뭐 북극성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북극성을 자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가끔가다 밤하늘 쳐다보고 북극성 찾아보는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북극성 찾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이게 북두칠성에서 북극성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근데 이게 거의 그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게 지구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천구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모든 별들의 중심으로. 그걸 잘 알려주는 그림이 지금 우리 책에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더 있죠. 네. 거기에 북극성이라고 조그만하게 뭐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게 북극성이라고 치면은 그 옆에 동그란 선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노출해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선이 자전이 지금 자전축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나온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오랫동안 10시간 계속 밤새내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니까 그 하얀빛에 움직인 것이 지금 별이요. 자전축에 따라서요. 근데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점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그 선들이 별 하나가 그려낸 선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이제 눈에 띄는 별 하나가 그려낸 선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비여 북신여. 비유하자면은 북극성과 같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자리에 지금 북성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중성 묵별들이 여러 별들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 북극성을 따라서. 이게 북극성이 지금 중심이고 그 중심에 있는 북극성을 따라서 모든 별들이 함께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 세계로 놓고 보면 어떤 중심이 된 한 사람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인데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나라 다스리는 일, 뭐 최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 관련된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라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갖다가 여야 구분 없이 그 나라에서 최고 그쪽에 전문가라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만 끄집어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상황이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무슨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공화국 이런 식으로 전직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 문화가 있어. 그 자리에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또 농공행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 손이 안으로 부어진다고
자기 팀 할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다 손치해서 그 자리 가면은 탕평책을 써서 어떤 분야에 뭐 수정 관련된 분야에 문제가 되면은 그 분야에 여야 구분을 것 없이 최고 전문가를 장관을 써서 제대로 된 그 정책을 갖다가 이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치권 하나니까요. 뭐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그 뭐 문장 가지고요. 뭐 현황까지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정편 제2장 신출한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젠자 물좀 끊어놓고. 100백자가 나왔네요. 100백자 모르신 분들 없으시죠?